이란 민간인들에게 진짜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전쟁이 잠잠해졌을 때 자국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일지도 몰라요. 테헤란 당국은 반대 의견에 대한 강경 탄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월의 12일 전쟁 이후 우리가 봤듯이 휴전은 종종 폭력을 내부로 돌릴 수 있어요. 이는 평범한 이란인들이 다시 한번 정권의 잔혹한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경제적 손실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공개 출처 정보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6주 동안 1,40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돼요. 이 말은 테헤란 주민들에게 불확실성과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위스콘신 대학교 라크로스 캠퍼스 조교수 소나 카제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카제미 박사님, 올해 초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는 부분적으로 경제적 불만에서 촉발된 것이었죠? 전쟁 이후 큰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치와 국제관계라는 이 수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에요. uh, 이란 국민들이 지하에서 겪고 있는 현실, 즉 이슬람 공화국의 첫 번째 희생자이자 최대의 적인 그들의 현실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정치적 움직임 속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혹은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 이라크와의 휴전 이후 곧 이란과 이라크 사이에 8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끝난 뒤였어요. 사실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제가 태어났죠. 유엔에서 결의안 598호가 채택되었고 사담 후세인의 철천지 원수였던 이슬람 공화국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결국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었죠.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 불과 몇 주 만에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 1988년 여름에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장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형을 마쳤거나 복역 중이었죠. 4,500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대부분 집단 매장지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강제로 실종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인들에게는 이런 전례 때문에 매우 두려운 시기예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에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만 명을 체포했고 그중 일부는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이슬람 공화국이 세계 무대에서 망신을 당할 때마다 그 분풀이를 이란 국민들에게 하고 그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이란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인들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모든 것이 정말 비싸요. 식료품점에 갈 때마다 달걀 몇 개만 사도 큰 돈을 써야 해요. 그리고 정말 부자라면 고기도 조금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미국과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북바가 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에게서 무엇을 다시 빼앗아갈지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두려워해요. 기억하세요. 이란 이라크 전쟁은 정권이 자리를 잡고 진정한 권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 이란인들은 지금 이 전쟁이 중단되거나 정권이 패배하지 않고 변화도 없이 단지 권력을 유지한 채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란 정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저희는 두려워요. IRGC가 그 정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란 정권은 세계 강대국들 앞에서도 더 당당해지고 자신들이 무적이며 미국과 이스라엘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란인들에게 위험하고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란 내부 상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완전한 인터넷 차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쯤 이란에서 다시 인터넷 차단이 풀려서 그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정권이 인터넷 제한을 오래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의 일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가해진 제재 외에도 그리고 심지어 가장 심각한 아마디네자드의 핵 모험주의 이후 최악의 제재들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업체들이 인터넷 접속이 막혀서 큰 손해를 보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에 의존하는 사업체들이 많고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권이 인터넷을 계속 차단할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차단이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가족들에게 전화조차 할 수 없어요. 가끔 아주 짧은 전화만 받는데 그저 살아있고 잘 지낸다는 정도의 말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는 바로 그들이 스스로 조직하거나 시위하거나 폭격이 멈췄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거예요. 정권이 이것을 통해 노리는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국민들의 움직임, 정치적 활동의 자유, 그리고 실제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치 정권 시절 SS 청소년단을 떠올리게 해요. 그때도 거의 10대인 아이들에게 무기를 줬었잖아요. 지금 이란과 다른 성직자 파시스트 국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보호 장비와 AK-47을 주고 그들을 바시즘 인병대의 일원으로 거리로 내보내는 거죠. 준군사 조직으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게슈타포처럼 신분증을 요구하면서 시민들을 막는 거예요. 휴대폰 어디 있어요? 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확인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급습하기도 해요. 보세요. 이슬람 공화국에서 유일하게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건 탄압과 처형, 고문의 체계뿐이에요. 그건 절대 멈춰주지 않아요. 그건 100%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예요.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중동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 강국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형을 계속하고 있어요. 손 아카데미 박사님 중요한 목소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4 뉴스 잉글리시 출연에 감사드립니다.